도대체 구강기는 언제 끝나는 건가요? 책을 보여주려고 해도 입으로만 가져가요. 빨기만 하고 놀이가 되지 않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생육아법, 발달 돕는 놀이, 특히 오감각을 자극하는 촉감놀이 방법 등 영상을 공유하다 보면 책을 보여주려고 해도 입으로만 가져가요. 빨기만 하고 놀이가 되지 않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이런 고민들을 남겨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뭐든 입으로 가져가는 빨기 욕구가 강한 아이,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특히 손가락을 빠는 아이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는 시기를 구강기라고 합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강 욕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구강 욕구가 강한 만 2세 이전까지는 입을 통해 세상을 탐색하고 알아가는 시기라고도 해요. 구강기로 보는 시기는 보통 출생 후부터 18개월에서 2돌쯤까지로 보는데 기질에 따라 가지고 태어난 욕구의 크기도 다르고 또 아이가 구강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양육 환경이나 양육자의 태도에 따라서도 이 빠는 것이 습관과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빨기 욕구가 떨어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 시기는 아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돌 전후로 아이가 뭐든 입으로 가져가서 빠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또한 발달을 돕는 놀이 경험에서 아이가 입으로 탐색하는 것은 아주 잘 놀이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빠는 행동 때문에 놀이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 놀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오히려 아이가 입으로 세상을 탐색해가는 시기에 이 호기심을 갖고 잘 탐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입으로 탐색하는 시기에는 신기한 것, 궁금한 것, 또 놀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입으로 가져가요. 그런데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탐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지당하면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고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 또 주도성 상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의 취향을 저격한 어떤 아이템을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만져보지도 못하게 하고 냄새를 맡아보지도 못하게 하고 또는 맛보지도 못하게 하고 눈으로만 보세요 라고 하면 답답하겠죠. 그런데 매 순간 그렇게 제지를 당하면 아이도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공감되실 거예요. 예전에는 육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지 못해서 지저분해, 입에 넣는 거 아니야, 무조건 제지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구강기에 대해 인지하고 계시고 또 되도록이면 입으로 빨고 탐색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려고 애쓰시기도 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하필 입에 안 넣었으면 하는 것들을 골라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죠. 이럴 때는 어디까지 허용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고 또 어디서부터는 제지를 해도 괜찮은 건지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입으로 가져가도 되는 것들을 아이 주변에 두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 입에 들어가서 위험한 것은 반드시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워주셔야 해요. 크기가 너무 작은 것은 아이 목에 걸릴 수 있으니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하고 입에 들어갔을 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청결하지 않은 물건이나 또 몸에 좋지 않은 해로운 물건들은 치워주셔야겠죠. 그 외에 아이의 장난감은 자유롭게 입으로 가져가도 허용할 수 있도록 잘 세척해서 관리해 주셔야 하고 책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탐색해도 찢어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는 책으로 비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아이가 구강기 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세척액 이렇게 착착 뿌려서 바닥이나 큰 장난감들을 닦는 일이었고 작은 장난감들은 하루 종일 입에 물고 또 놀았기 때문에 육퇴 후에 세척액 뿌려서 닦아주었고 그 외에 헝겊이나 입에 많이 가져가는 인형, 천류는 2, 3일에 한 번씩 세탁해서 보관해 두었어요. 일상에서 아이가 입으로 탐색하는 것 외에도 구강기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인데 특히 다양한 식감,
맛, 탐색하는 것은 아이의 발달뿐 아니라 식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낯선 음식에 대한 경계가 심하고 특히 2돌 전후로 자아가 강해지면서 편식도 심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뭐든 입으로 가져가는 구강기 단계에서 아이의 욕구를 좀 잘 이용해서 다양한 식재료 탐색을 할 수 있게 촉감놀이를 진행할 수 있어요. 저는 1일 1촉감놀이로 하루에 한 가지 식재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주무르며 촉감도 느껴보고 입으로 가져가 씹어보기도 하고 또 빨아보기도 하고 또 맛을 느껴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감각놀이를 통해서 구강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식재료를 탐색하다 보면 한 달이면 30가지의 식재료를 탐색할 수 있어요. 그만큼 다양한 식재료를 경험하고 아이에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지금도 특별히 거부하는 식재료나 식감이 크게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식습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외에도 치발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장난감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식사나 간식 시간 자기주도식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3돌이 지나도 입으로 가져가고 뭐든 빨려는 아이는 양육 환경에서 점검이 좀 필요해요. 입에 넣고 빨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세상을 탐색할 수 있지만 이는 구강기가 지나가면서 또 건강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집착하고 또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체크해 보세요. 구강기의 빨기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는지, 구강기에 우연히 손가락을 빨았던 것이 습관이 된 것은 아닌지, 배변 훈련, 엄마 아빠의 다툼 등 일상에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또 어린이집 적응, 이사, 동생의 출생, 양육자의 복지, 불안정한 애착 형성 등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일과 중에 놀이가 부족하여 지루한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관찰하고 원인에 따라서 또 잘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해결 방법으로는 채널의 영상 또는 똑소리 나는 육아 책에서 60가지 상황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코칭을 드렸으니 한번 참고해 보세요. 1단계는 언제 손가락 빠는 행동을 하는지 관찰한다. 또 2단계는 손가락 빠는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다. 3단계는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다양한 놀이를 제공한다. 또 4단계는 그 중에서 손을 활용한 놀이를 많이 한다. 5단계는 손 빠는 행동을 대신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애착물을 만들어준다. 마지막 6단계는 손 빠는 행동을 참고 다른 방법으로 해소했을 때 아낌없이 칭찬해준다. 손가락을 빠는 행동이 습관이 되어버린 아이들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점차 아이가 언어도 발달하고 인지도 발달하면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해요. 그림책을 보면서 손가락을 빨면 엄지손가락에 굳은 살도 생기고 또 치아도 불편할 수 있고 손의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가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알려주고 손 마사지를 해주거나 손을 예쁘게 관리해주면서 손가락이 빨고 싶을 때 대신할 수 있는 대체 행동들도 함께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구강기 올바른 대처 방법과 손 빠는 아이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뭐든 입으로 가져간다고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뭐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아이에게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경험으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건강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